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작년 2018년 2회 가스 산업기사 필기시험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저도 문제도 출제를 하고 채점도 하고 또 확인도 하러 들어가지만 특히 기사 산업기사 문제는 문제은행식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한 60%는 문제를 기존에 출제되어 있던 문제를 통속에다 집어넣고요. 새로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면 그거를 뭐뭐 씨가 전기에 많이 합격을 했으면 이번엔 좀 조금 수준이 높게 A, B, C, D로 나눠서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기존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것들을 매칭시켜서 매칭시키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울 게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나온다고 하는 거 그런 건 꼭 외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1교시가 우리 연소공학이네요. 연소공학 1번 문제. 어떤 기체가 하면 아이고 머리 아파 킬로줄 나면 그거 필요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보통 우리 그 연속 방정식 혹은 그 컨티뉴티 이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이케이션 방정식 식이 뭐냐면요. 이게 개예요. 이게 그걸 전체를 캐피탈 U 대문자 U라고 표현하면 그 대문자 U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을 하면 일 자체가 웍인데 웍이 W로 표시되죠. 그래서 W는 내부 에너지 플러스 외부 에너지, 그죠? 그것들이 플러스 또 남은 게 있으면 우리 로스, 손실로 남아서 합은 꼭 썸은 양쪽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업에서도 그거 하죠. 여러분들 부기할 때 대차 평균의 원리 혹은 대차 평균의 합 제로다. 그래서 대변과 차변은 늘 이윤이 남든지 비용이 발생되든지 해서 제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안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연구기관을 생각했을 때 한쪽에다가 우리 모터를 달고 한쪽에 제너레이터, 발전기를 달아놓고 둘을 연결시키면 돌아가겠죠. 물론 모터가 발전기를 돌려서 발전기에서 또 전기가 발전이 된다면 계속 돌까요? 안 돌겠죠. 왜? 로스로 중간에 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손실, 그죠? 열 손실, 도선에서의 전력 저항 손실 이런 것들이 다, 그죠? 비틀림 손실 이런 것들을 합하면 양쪽이 다 합이 제로가 될 텐데 그것들이 우리 유효하게 적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기관은 존재치 않는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엔탈피는 우리 캐피탈 U 플러스 그래서 이걸 개라고 얘기하면 이걸 캐피탈 U라고 표현하면 여기에 내부 에너지와 외부 에너지를 합한 게 이게 된다. 그죠? 물론 로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아주 유치하게 해서 기본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연속 방정식 혹은 컨티뉴티 이케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썸은 제로이다, 합은 제로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간단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요, 계산 안 하고도 아이고 80kJ를 흡수해서 20kJ의 일을 하였대요. 내부 에너지는 얼마나 변했으니까 마이너스 하면 되죠. 그래서 내부의 U 플러스 I PV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합한 게 이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이냐? 이거는 내부 에너지는 얼마이냐? 내부 에너지 여기서 이항시키니까 빼면 되죠. 그래서 80만에서 20 하니까 60되네요. 이건 근데 그냥 우리 그 어떤 눈치도 어떤 점수를 따는 데 중요한데 이런 건 눈치로도 칵 찍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가스 화재 시 밸브 및 콕을 잠그는 소화 방법은 어떤 겁니까? 그래서요. 가스 이제 소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스 화재는 누구도 소화를 시키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불 끄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질식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산소를 공급을 차단시켜 주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이불에다가 옛날엔 어려울 때는 이불에다 물을 적셔서 불난 데다가 다 덮었죠. 산소가 못 들어오도록.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 그 유전 지역에 가면 불이 굉장히 그 프레임 어레스터라고 역화 방지기 설치한 그 위에 플레어 스택으로 불이 확 나 있는데 그게 터졌어요. 산소를 차단시키면 그걸 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다이너마이트를 화재의 주위에 터뜨려서
산소를 급격히 소모시켜서 산소가 없어서 꺼지는 그런 방법, 질식소화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습니까? 냉각소화. 우리 연쇄 반응을 이루려면 그 연소가 이룰 수 있는 최저 온도 이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흡열 반응을 일으켜서 꺼지게 만드는 거예요. 냉각소화. 그래서 우리 CO2는 차죠. 거기다 뿌리는 거예요. 냉각소화. 그 다음에 억제소화. 그래서 우리 그런 그 연쇄 반응 고리를 끊어주는 거예요. 촉매가 안 되도록 부촉매 효과를 주는 거고. 제거소화. 우리 산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불이 점점 올라가겠죠. 리프팅 될 텐데 여기에는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갈고리 같은 걸 가지고 가서요. 이 부분을 막 제거해요. 풀이나 나무 같은 것들을. 그죠?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불이 올라갈 수 없도록 치워버리는 거죠. 제거소화. 특히 가스화재는요. 이런 공기에 있는 불덩어리가 막 타고 있어요. 밸브만 잠그면 바로 꺼집니다. 치워버리는 거죠. 제거소화. 자, 알아두세요. 그래서 소화의 방법은 질식, 냉각, 억제, 제거소화가 있다. 그죠? 그래서 가스화재는 제거소화가 적절하다. 이것도 한 건에 알아두시고요. 3번 문제. 어떤 연료의 저희 발열량은 9,000kcal per kg. 킬로그램당 9,000kcal가 나오고요. 이 연료를 1kg을 연소시킨 결과 연소율은 6,500kcal가 kg당 나왔대요. 연소 효율 에탄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위에가 더 커야 돼요, 늘. 이것도 또 팁이에요. 커야 되니까 얼마입니까? 6,500보다 9,000이 더 크죠? 효율이니까 100을 곱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분의 이론 혹은 저위 발열량분의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이거 6,500분의 저위 발열량이네. 9,000분의 6,500. 그죠? 곱하기 100. 계산기 보고 하라 그러죠. 근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계산기 두들기가 좀 그래서 이렇다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은 늘 계산기로 계산을 해서 소수점 3개까지 계산을 해서 소수점 2개까지 쓰는 것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교수님 좀 질문이 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소방기사를 시험을 보려고 그러는데 소수점 13자리가 계산기가 계산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소수점 3자리까지 계산해서 2자리까지만 기입을 한다. 그래서 에타는 이렇게 계산을 한다. 늘 이런 에타 효율 계산을 할 때는 큰 것분의 작은 것 곱하기 100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몰라도 계산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9,000분의 6,500 곱하기 100 하면 뭐가 나오겠죠? 138%. 이거는 효율이 138%는 순뻥입니다. 왜? 아까 얘기했죠? 캐피탈 U. 이 전체는 이거 더했을 때 이게 나오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효율이 100% 이상 120% 나오는 보일러 우리 거 좋습니다. 뻥입니다. 그죠? 열기관은 100%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 계산 안 해도 틀려요. 그죠? 이거는 문제가 또 더 커요. 38%의 열기관은 갖다 버려야 돼요.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기계가 잘못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이런 거를 습관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답 모릅니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에타 효율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큰 것분의 작은 것 곱하기 100 해서 계산을 한다. 자, 4번 문제. 연소가 뭡니까?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연소가 뭐예요? 자, 연소의 정의라는 define 하면 연소란 뭐 할 때? 연소의 3요소 뭐죠?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착화돼서 연소가 될 텐데 그때 뭐가 나옵니까? 빛과 에너지가 나오죠. 뭐가? 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빛과 열을 수반하는 산소가 들어가서 하는 작용이니까 산화 반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소입니다. 연소란 연소의 3요소에 의해서 발생되는 화학 반응이며 타는 걸 화학 반응이라 그래요. 피지컬하게 물리적으로 파열이 되는 건 그건 물리적 반응이에요. 그죠? 어떤 용기가 깨졌다. 두개 했더니 깨졌다, 쪼개졌다, 녹이 나서 구멍이 떨어졌다. 이건 파열이고요. 그다음에 연소에 의해서 폭발됐다. 이거는 화학적 폭발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연소란 빛과 열을 수반하는 산화 반응이다. 자, 1번. 연소는 산화 반응으로서 여기까지 잘했어요. 속도가 느리고 연소는 빨라요. 특히 급격한 폭발을 음속보다 약 한 초당 340m 이상보다 빠를 때를 우리는 초음속이라고 얘기하죠. 그때를 우리 데토네이션, 폭갱이라고 얘기하고 그 아음속일 때를 우리 디프레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폭연, 폭괭이라고. 폭괭은 음속보다 빠른 전파의 속도를 가진 폭괭파가 그 압력파가 발생할 때 우리는 그걸 폭괭. 아음속일 때 340m/s 이내일 때 우리는 디프레그레이션, 폭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연소는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되겠죠. 산화열이 발생된다. 이건 맞아요. 이게 문제가 있네요. 틀렸고요. 2번. 물질의 열 전도율이 클수록 가연성이 되기 쉽다. 이건 좀 문제가 되겠죠. 열 전도도는 뭐냐면 컨덕티브인데 열 전도도가 크면 연소가 열을 뺏겨버려요. 그죠? 그래서 연소가 지속되기가 힘듭니다. 자, 3번. 활성화 에너지가 큰 것은 일반적으로 발열량이 크므로 가연성이 되기 쉽다. 이건 활성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잘 반응이 된다는 얘기인데 좀 그러네요. 4번. 가연성 물질이 공기 중의 산소 및 그 외의 산소원의 산소와 작용해서 복잡하게 썼어요. 자, 정의하세요. 제일 기니까 이게 답인데 연소의 3요소. 연소의 3요소 뭡니까? 가연물, 산소 공급원, 그 다음에 점화 에너지. 이걸 연소의 3요소에 의한 화학 반응이며, 이때 뭡니까? 빛과 열을 수반하는 산소가 들어서 오는 건 산화 반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연소는 이렇게 외워놓으면 아주 많은 문제에서 유용하게 풀기가 쉽습니다. 자, 5번. 파열이 생겼어요. 깨졌다 이거예요. 그 원인이 되는 게 용기의 두께 축소, 녹났죠. 그죠? 우리 녹이 나갖고 얇아진 건데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으래요. 또 그런 것도 잘 두세요. 아하! 확 찍으면 틀려요. 우리가 이제 보통 동기 두께 축소, 그러니까 부식보다 동그라미 치면 아니 틀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식, 또 에로션이라 이런 침식, 화학적 침해, 화학적으로 우리 특히 염소 같은 경우는 강을 급격하게 부식하죠. 수분을 만나면 염산이 돼서 그런 것들을 화학적 침해라고 얘기하고, 과열은 열이 지나치게 오버 히팅이 돼갖고 수제가 이렇게 녹는다든지 우리 설계 온도를 초과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파열은 부식이나 침식, 화학적 침해에 의해서 발생되는 걸 우리는 파열의 원인이라고, 물리적, 피지컬한 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6번이네요. 1kg의 공기가 100도 시야에서 섭씨 100도에서 열량 25kcal를 얻어서 등원 팽창할 때, 어떤 분이 또 전화했어요. 이걸 어떻게 읽어요? 타우거든요. 필요 없어요. 그냥 U라고 읽어야 되고 기억 그리고 읽어도 돼요. 이거는 뭐 델타 TV 했으면 그냥 기억은 니은은 이렇게 외워도 돼요. 이거 뭔지 연구할 필요 없어요. 타우인데. 그죠? 영어 시간 아니니까. 자, 1kg의 공기가 100도 하에서 섭씨 100도씨에서 열량 25kcal를 얻어서 등원 팽창할 때 엔트로피의 변화는 얼마입니까? 약 몇 킬로칼로리 퍼 켈빈인가 라고 해서 T분의 델타 엔트로피는 dQ라고 표현하죠. T는 뭡니까? 절대 온도니까 273 플러스 100이고 열량은 얼마나 그랬어요? 25kcal. 그죠? 맞나요? 아주 쉽죠.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3 플러스 100 하니까 373분의 25니까 약 1이 안 되네요. 0.1이 안 되네요. 고르면 됩니다. 계산기 두들겨서 이거는 소수점 3자리까지 썼죠. 그래서 또 아까 2자리까지 하라 했는데요. 4자리까지 계산해서 하나 올리기. 자, 7번 문제는 연소 문제예요. 연소의 종류가 있는데 목재 종이는 무슨 연소인가 그랬어요. 표면 연소는 겉에서 타는 연소에 특히 우리가 가솔린 우리는 주유소라고 표현하죠. 기름 들어갈 때. 근데 주유소를 미국 말로는 가스스테이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유소에 가면 기름이 저장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종종 화재가 발생되죠. 왜냐합니까? 가솔린 자체가 타는 게 아니고요. 가솔린에서 발생되는 유증기, 착화될 수 있는 증기의 착화, 우리 정전기에도 착화되고 여러 가지 착화되죠. 그런 착화원에서 착화되는 걸 우리는 표면연소라고 얘기하고요. 자기연소는 외부에서 산소를 안 줘도 히드라진이나 특히 다이너마이트도 그렇고요. 자체적으로 산소를 포함하고 있거나 그런 반응에 의해서 산소 없이도 타는 물질이에요. 그다음에 분해연소는
깨지면서 하는 거예요. 특히 아세틸렌 같은 경우 얘가 충격이나 마찰을 주면요. 욕을 해요. 뭐라고? 이씨 그러고요. 이게 분해 요소. 대표적인 분해 요소 가스는 누구냐? 분해 요소 되는 가스는 아세틸렌이다. 아세틸렌은 무슨 폭발? 첫 번째, 산소를 공급시켜서 산소하고 혼합시켜서 점화시키면 잘 타는 거. 산화 폭발. 두 번째, 분해 폭발. 세 번째 하나 더 해요. 아세틸렌은 잘 해서 시험 잘 나와요. 아주 좋은 게 화학 폭발. 누구 만나면? 은, 수은, 동을 만나면. 그래서 뭐라고? 62%의 동합금 사용 금지. 네, 이렇게 같이 배우는 거예요. 아세틸렌 가스는 산화 폭발, 분해 폭발. 뭐라 그래요? 욕해요. 뭐라고? 이씨하고 그리고 H2가 발생되는 게 깨지는 거죠. 분리되면서. 그 다음에 동, 은, 수은을 만나면 은을 만났을 때 은 아세틸라이드, 수은을 만났을 때 수은 아세틸라이드, 동 만나면 동 아세틸라이드라는 폭발성 물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유틸리티의 설비의 밸브나 이런 자재들, 특히 불도원관식 압력계 불도원관이 동으로 되어 있는데 아세틸렌은 동을 만나면 동 아세틸라이드를 만나기 때문에 아세틸렌의 그 설비에 사용되는 압력계는 동이 안 들어간 연강제, 브루돈관의 재질이 연강제로 된 아세틸렌 전용의 것을 사용할 것. 이걸 몽땅 그래서 한꺼번에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늘 문제를 다루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를 봤을 때 딱 떠올라야 돼요. 그걸 우리는 연상기억법 그러거든요. 어떤 분이 내가 우리 여자친구가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그런 연상 말고요.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프레시하게. 그죠? 그래서 문제 나오면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확산연소는 뭡니까? 확산연소는 jetfire 같이 노즐이나 탱크에서 좁은 틈으로 노즐에서 분사되는 것에 불붙어서 마치 제트기의 꼬리에서 불붙는 듯한 그걸 우리는 확산연소, 제트 연소를 확산연소, 가스 연소가 대부분 그렇죠. 확산연소라고 표현을 한다. 자, 탄소 1g을 완전 연소시켰을 때 발생되는 연소가스는 CO2는 약 몇 그램 발생되는가? 이거를 하나를 외워두는 거예요. 자, 완전 연소식을 만드는 완전 연소식은 탄화수소의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는 탄화수소의 완전 연소식은 C의 개수를 M이라 그러고 H의 개수를 N개라 그러면 산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산화폭발이 되니까 얼마? M 플러스 4분의 N개. 프로판가스 같은 경우 C3H8잖아요? 몇 개? M이 3이고 그죠? 4분의 8이니까 그래서 5O2입니다. 이게 완전 연소식을 만드는 식이에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열량이 나올 거고. 그죠? 이산화탄소가 몇 개 나옵니까? 요거만큼. 물이 몇 개만큼? 요거 반만큼. 그럼 이제 이거만 알면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안 외워도. 프로판가스의 완전 연소식을 쓰시오. 프로판가스 C3H8는 산소 몇 개? 3 플러스 4분의 8이니까 5O2. 이산화탄소 몇 개? 3CO2. 플러스 물 몇 개? 요거의 반이니까 4H2O. 요거를 외워두는 거예요. 요거구나. 그러면 C의 그 완전 연소식 C 플러스 H가 없네요. 그죠? O2가 몇 개예요? 요거만큼. 그죠? CO2예요. 너무 쉽죠? 그죠? 이게 1이니까 요거만큼. 요거 플러스 뒤에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CO2 몇 개? 요거만큼. 물 몇 개? 없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 헬스의 법칙 혹은 좌우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이항과
좌항과 우항의 C의 개수, O의 개수가 늘 같다. 그죠? 어디 새로 에너지가 발생되거나 소실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거네요. 그러면 연소가스인 CO2는 몇 개 나오는가? 자, 여기 문제가 뭐냐? 자, 여기 몇 개입니까? C가. 탄질산 6번이니까 12g일 때 산소가 이산화탄소 몇 개 나왔어요? 44g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몇 개? 1일 때는 얼마 나오냐? 모른다. 자, 이래서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과 같다라고 해서 12g, 44g은 12x네요. 그죠? 44g은 12 곱하기 x. 11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죠? x는. 그죠? 그러니까 4는 안 돼 있고 3점 몇이 되겠네요. 그러면 찾아내면 되죠. 너무 쉽죠? 계산 안 해도 아하 그거구나. 그죠? 이렇게 계산하는 것. 그래서 요거는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화학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화학 물리 간단히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린 그것만 토대로 가시면 충분히 산업기사, 기사 다 합격할 수 있다. 어떻게? 열심히. 자, 그래서 완전 연소식을 만드는 식은 늘 하루에 한 번씩 써보는 겁니다. 자, 9번에 일반 기체상수의 단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그래서 기체상수가 뭐냐? 기체상수는 여기서 R이 뭐냐 이거야. R은 어떻게 써요? NT를 양분으로 나누니까 NT분의 PB. 그죠? 여기서 뭐예요? P는 STP 상태란 스탠다드 템퍼레이처 프레셔예요. 그죠? 표준 온도 몇 도? 0도씨. 표준 압력 1기압. 이때를 우리는 표준 상태에다 22.4L. 이걸 표준 상태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R 값을 넣어볼까요? 다 알잖아요. 표준 상태일 때. 그죠? 요거는 몇 몰? 1몰이 곱하기 T는 도 K. 그죠? 그때 몇이에요? 273 아니에요? 273도 K. 0도씨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압력은 얼마예요? 1기압. 1기압일 때니까. 그때 부피는 얼마예요? 22.4L. 그래서 단위는 ATM 곱하기 리터 퍼 몰도 K이다. 이게 단위예요. 그래서 기체상수는 이렇게 구하는 거고. 근데 왜 여기는 킬로그램 K가 나오고 킬로몰이 나오니까 요거를 우리 그램 리터로 줬을 때 이렇게 하고요. 또 다시 몇 몰이냐는 또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자, 산소 32g은 이래서요. 몇 몰입니까? 산소는 1몰이 32g이잖아요. 그래서 1몰이에요. N이. 그죠? M분의 W예요. 웨이트 준 거에다가 분자량을 나누면 몇 몰이지 나오잖아요. 산소 1kg은 나오니까 1000 나누기 32 하라는 게 이 뜻이에요. RT. 그걸 킬로로 쓰니까 저렇게 표현된 거다. 자,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R 값은 0.08이구나. 단위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라. 그죠? 우리 했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몰도 K다. 자, 8번 했는 것도 자꾸 나오네. 자, 10번. 실제 기체가 완전 기체의 특성식을 만족하는 경우는 어떤 겁니까? 그래서 압력은 높고 온도는 낮아야죠. 그래서 압력은 높고 고온 저하. 예. 고온 저하. 예, 1번이네요. 온도는 높고 압력은 낮을 때. 자, 9번에 또 했는 건데. 11번. LPG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LPG는 뭐예요? 도대체 뭐예요? LPG는 리퀴드 페트로늄 가스예요. 페트로늄 석유죠. 석유에서 부글부글 끓 때 나오는 가스를 액화시킨 걸 리퀴드, 액화 석유 가스. 얘는 C4H10 부탄가스 C3HA를 통칭하는 탄화수소를 LPG라고 얘기한다. 자, 1번 포화 탄화수소 화합물이다. 2번 휘발유 등 유기종매에 존재한다. 3번 액체의 비중은 물보다 무겁고 기체 상태에서는 공기보다 가볍다. 프로판가스는 이게 무슨 얘기냐? 비중 얘기하는 거예요. 비중이 무슨 말이에요? 비교한 무게. 기체는
공기에다가. 공기는 얼마예요, 1몰이? 자, 공기를 22.4리터가 1몰 아니에요? 이걸 비닐 같은 그 무게가 거의 안 나가는 그릇에다 놓고 실제로 달아보면 얘가 29g이 나가요. 계산해도 되고요. 공기는 뭐가 들었습니까? 공기 중에는 질소가 78%, 그죠? 산소가 21%, 나머지 희가스예요. 요거만 갖고 계산하자 이거죠. 그래서 질소가 100%면 얼마예요? 탄질이니까 7번이죠. 14g. 14가 둘이 있으니까 28g인데 그게 78%밖에 없어요. 산소가 전부 다 있으면 얼마예요? 32g인데 그게 얼마였어요? 21%. 더하니까 29g이 나와요. 아, 공기는 1몰이 29g이다. 이래서 그렇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비교한 무게. 프로판가스는 얼마예요? C3H8는 자, 이게 36 플러스 4니까 44g이네요. 그죠? 부피는 아보가드로가 늘 1몰은 22.4리터라 그랬고, 그죠? 무게는 달아보든지 계산하면 되는데 44g이에요. 그죠? 그래서 공기에다 달아보니까 공기가 얼마예요? 29. 44 하니까 1.52. 야, 공기보다 무겁구나. 가볍다 그랬어요. 물은 가벼워요. 떠요. 그죠? 그래서 틀린 게 3번. 긴 게 답이다. 아, 여기서 또 역시나 하고 3번이 답입니다. 자, 프로판가스는 비중이 얼마다? 1.5이다. 왜? 계산해 보니까 혹은 달아 보니까. 자, 12번 아이디얼 가스 이상기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이디얼 가스는 가짜로 계산하기 좋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보일-샤랄의 법칙을 적용받는다. 최적이 커서 무시할 수 없다. 최적을 무시한 거예요. 우리 이게 이제 어떤 기체인데 어떤 그 이상 기체인데 요 작은 덩어리들이 요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덩어리가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도 있고 가지고 있는 부피도 있어요. 볼륨도. 그죠? 근데 그걸 없다고 생각한 거죠. 너무 작으니까. 그게 이상 기체이다. 최적이 커서 무시할 수 없다. 무시한 거죠. 보일의 법칙에 따른다. 그죠? 그런 가스. 분자 상호간의 인력이 있지만 없다고 본다 하는 게 우리는 이상 기체 아이디얼 가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해들 되나요? 대답들이 없어요. 어떻게? 다들 좋나요? 따뜻해서? 자, 13번. 상온 상압에서 메탄 공기에 메탄하고 공기를 섞은 가연성 혼합 기체를 완전 연소시킬 때 메탄 1kg을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서는 공기는 약 몇 kg이 이렇게 나오는 게 여러분들 여태껏 어려웠던 게 완전 연소식을 알면 메탄의 완전 연소식 CH4 아니에요. 산소 몇 개입니까? 딴 거 필요 없어요. 뒤에. 산소 O2가 들어가는데 O2가 몇 개? 요거 플러스 4분의 5니까 1 플러스 2, 1 플러스 1이니까 2네요. 그죠? 이거 되잖아요. 공기라 그랬죠? 공기는 어떻게 돼요? 0.21로 나누는데 21%가 들어갔습니다. 요 나온 값을. 그죠? 자, 그러면 자, 메탄 1kg을 이건 얼마예요? 16g이죠? 1몰이. 그럴 때 무게니까 무게대로 나죠. 그때 산소가 얼마 필요했습니까? 32가 2몰이 필요했다. 뭐가 보이네요? 2배네요. 약분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1대 2는 그럼 답 나왔네요. 1kg 대 몰라. 계산 안 하면 바보. 1대 1이에요. 1대 2. 답이 이상하네요. 그죠? 그럼 계산해 봐야 되겠네. 그죠? 여기서 틀렸네요. 이게 2고요. 여기도 2가 또 있어요. 그죠? 요거 16이 가고 여기가 2가 가는 게 아니라 2 곱하기 2예요. 4예요. 1대 4예요. 그죠? 16대 64니까 4죠. 그죠? 그러니까 1대 얼마에? 몰라. 1대 계산을 이거 계산기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4 곱하기 1, 4 곱하기 1은 1 곱하기 x 하면 바보. 그죠? 예. 그래서 나온다. 그래서 완전 연소식을 외워야 이런 것들은 쉽게 연소식 안 주고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분 연소식을 탄화수소의 완전 연소식을 만드는 완전 연소식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 자, 14번에 다음 중 중화 폭발을 일으키는 물질은 그래서요. 그래서 히드라진, 과산화물, 부타디엔, 아세틸렌. 아세틸렌 아까 했죠? 세 가지 폭발한다고. 뭐 산화, 분해, 화학. 얘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부타디엔이
중화 폭발을 일으킨다. 자, 15번 다음 방정식을 이용해서 메탄의 생성열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메탄의 생성열은 얼마냐? 복잡하네요. 그죠? 메탄의 생성식은 여기 있잖아요. CH4 플러스 EO2. 여기서 좋네요. 그죠? 는 여기서 델타 H가 얼마 나왔더라? 194.4다. 마이너스 194.4는 그죠? 194 아니에요. 플러스 EO2 O2 여기 있네. 얘는 H2O 여기 있네. 요거 플러스 요거 CO2는 어디 있어요? CO2 여기 있네. 다 있네요. 뭐 아이고. 마이너스 97.2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CO2니까 그죠? H2O니까 요거 마이너스 CO2가 여기 있네. 자, CH4 플러스 EO2 이거네요. 예? 그러면 CO2 플러스 EH2O인데 요걸 다 줬잖아요. 갖다 넣으면 되잖아요. CH4 얼마예요? CH4 여기 있네. 그죠? CH4는 194래요. 마이너스 194 플러스 EO2 O2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97.2 마이너스 97.2 플러스 이자부자고 계산해서 이월시키면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는 거 알아야 된다. 이거. 자, 16번은 폭갱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데토네이션. 얘보다 빠를 때를 꽝 할 때 나오는 그 충격파가 얘보다 빠를 때 초음속이라 그러죠. 이 안에를 아음속이라 그러는데 그때를 데토네이션 폭갱이라 그러고 이 안에일 때 아음속일 때를 디프레그레이션 폭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폭갱이란 가스의 화염이 뭐보다 큰 것? 전파 속도가 뭐보다 큰 것? 음속보다. 그때 발생되는 전파 속도 혹은 폭발파가 음속보다 큰 것을 뭐보다? 음속보다. 하나밖에 없네요. 음속보다. 그죠? 그러면 다 몰라도 찾아내는 거 그것도 실력이에요. 자, 17번 위험장소 나왔네요. 그래서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성이 있는 이것도 여러분들 헷갈리죠?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1번 영종 없다. 왜냐? 우리 가연성 가스의 액화가스의 저장 탱크의 사기 가스가 느리죠? 여기가 영종이에요. 일종은 유사시에 이상 생겼을 때 안전변의 주의 또 가스 가스를 재충전하고 할 때는 취입구 또 우리 자동차 충전소에서 가스 넣고 뺄 때 가스가 막 나오죠. 그 주의가 바로 일종. 고장이 났을 때라든가 이상 생겼을 때 또 작업할 때 그때 가스의 체류에 우려가 있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급백계 장소 고장 났을 때 얘는 고장 났을 때 얘는 이거 다 있네요. 자, 영종 장소는 없는 장소고 상용의 상태에서 가연성 가스의 농도가 연속해서 폭발 하한계 이상으로 되는 거 영종이죠. 늘 있어요. 탱크 내부에. 그죠? 자, 일종 찾으라 그랬네요. 상용 상태에서 가연성 가스가 체류에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곳. 그죠? 상용 상태라 해서 얘도 가연성 가스가 밀폐된 용기 또는 설비의 사고로 인해서 파손되거나 오조작의 경우에만 누출될 위험이 있는 장소. 4번 환기장치의 이상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가연성 가스가 체류해서 위험할 장소가 있는 장소. 일종 해동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상용의 상태에서 가연성 가스가 체류해서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 그죠? 우려가 있는. 이건 고장 났을 때 그런 거다. 그래서 영종이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가연성 저장 탱크의 내부 같은 경우를 영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엔 면간거리라고 하는데, 우리 가연성 가스를
얼마나 위험한가 보는 방법은 첫 번째, 한 가지고 하는 위험동옷이 있어요. 해저드는 이렇게 쓴다. 그래서 우리 몇 가지는 외워야 돼요. 메탄가스는 어떻게 됩니까? O.C.O. 특히 수소, 아세틸렌, 이산화탄소 이런 것도 몇 개들은 외워야 돼요. 프로판가스 많이 쓰는 거니까, 그죠? 메탄가스는 O.C.O. 5에서 15인데 여기서부터 불빛기 시작해서 여기 넘으면 안 붙어요. 왜? 지나치게 많으니까, 그죠? 이게만 넘어간다는 얘기는 산소나 기타 가스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515인데, 그러면 위험도는 얼마인가? 5분의 15-5니까 2네요. 메탄가스의 위험도는 2다라고 하는 방법과 내용적 8리터의 용기에 가스를 담아놓고요. 이렇게 틈새를 조절해요. 이 틈새를. 그리고 점화장치를 넣고 가연성 가스를 집어넣고 폭발시켜서 외부로 전파될 수 없는 한계의 틈을 최소 안전간극이래요. MESG 미니멈 이그니션 세프티 갭 최소 안전간극을 0.4에서 0.6mm 0.4mm 이하 되는 애들을 우리는 3등급 나쁜 놈 수소, 아세틸렌, 수성가스 얘를 우리 1등급 연료로 쓰는 거죠. 프로판, 부탄 이런 가스들을.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얘를 뭐라 했습니까? 최소 안전 간극. 자, 이게 최소 안전 간극 MESG고요. 한계 직경 소염거리는 퀸칭 디스턴스라고 얘기하는데 전기 점화 장치를 써서 연소가 계속 일어나지 않는 거리를 우리는 소염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다시 표현해서는 화염일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거리를 면간거리를 우리는 퀸칭 디스턴스 소염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많이 틀리더라고요. 가연성 가스만으로 나열된 것은 하나만 찾아라는 수소 가연성 가스, 이산화탄소, 질소. 질소는 아니에요. 얘는 아주 대표적인 안정된 가스예요. 그래서 우리 용기 내에 어떤 다른 물질들이 있을 때 그것을 치환해 갖고 청소할 때 쓰는 가스예요. 그래서 얘는 불활성 가스고요. 이산화탄소는 12.5에서 74 아주 넓어요. 그죠? 얘는 아니고요. 그리고 가연성 가스이자 얘는 독성 가스이고요. 얘는 500ppm, 얘는 50ppm, 5000ppm이에요. 그죠? LNG는 가연성이고요. 수증기는 물 끓인 거죠. 산소, 얘는 조연성이에요. 메탄, 잘 타요. 고르면 되죠. 수소, 일산화탄소, LNG, 메탄. 그래서 A, D, E, H, ADH. 여기 있네요. 그죠? 이런 연습도 해야 됩니다. 자, 이건 또 폭발 한계가 나왔어요. 폭발 한계가 가장 낮은 가스는 얼마입니까? 자, 메탄가스 아까 했죠? 얼마? 55. 55. 이건 평생 안 잊어버려야 돼요. 특히 프로판가스는 또 더 안 잊어버려야 돼요. 왜? 집에서 쓰니까. 그래야 우리 프로판가스 쓰다가 폭발 한계 들었으니까 터진다 그만 쓰자라든가 안 터진다 더 쓴다든가 여러분들이 전문가 되니까 알아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부탄가스는 얼마예요? 1.8에서 8.4. 프로판가스는 얼마예요? 2.1에서 9.5. 어떤 분은 그래요. 2.2에서 9.6으로. 그거는요. 잔슨이라는 사람이 추산을 했는데 어떤 그 압력에 따라서 다르고 온도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요거 거의 같으면 돼요. 물론 뭐 2.9로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2.2나 2.1이나 퍼센트 비니까 볼 퍼센트니까. 자, 그다음에 메탄 55. 에탄은 얼마예요? 에탄은. 그래서 가장 낮은 건 1.8에서 8.4인 부탄가스이다. 2교시죠. 가스 설비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설비 문제 21번. 카르노 사이클 기관이 27도와 마이너스 33도 사이에서 작동될 때 이 기관의 열 효율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열 효율을 효율은 어떻게 합니까? 에탄은 무조건 큰 것, 작은 것분의 큰 거. 그죠? 에탄은 어떻게 씁니까? Q분의 A는 뭐죠? 1이고 이게 웍이죠? A는 Q는 처리 열량이고요. 이건 다시 쓰면 어떻게 씁니까? 얘는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네, 그래서 우리 작은 것분에 큰 거를 써가지고 우리 효율 따지는 거니까 100을 곱하는 게 바로 효율이다. 자, 22번 용점용계 동판 계산식이 나왔는데 이때 t는 우리 스몰 t를 쓰면 두께를 나타냅니다. 디그니스, 그죠? 그 다음에 라지 t를 쓰면 뭡니까? 온도를 나타내는 이니셜을 대신 씁니다. 자, 2의 SN-1.2P, P는 메가파스칼이죠. PD, P 곱하기 D는 다이어, 그죠? 두께를, 관경을 얘기하고, 플러스 C, 부식 여유 수치이다. 그때 S는 뭡니까? 그래서 재료의 허용력인데 설계응력의 4분의 1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허용력은 다시 어떻게 쓰냐? 안전 강도에 혹시 이렇게 주면 이거의 4분의 1을 씁니다. 요거는 그죠? 그래서 그 실기에서는 아마 계산 문제도 하나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23번 강을 열 처리하는 주된 목적은 뭡니까? 강을 왜 합니까? 단단하게 하려고, 그죠? 칼을 세게 만들려고. 자, 표면에 광택을 내기 위해서 이번 사용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것도 뭐 좋은 얘기인데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단단한 단을 우리는 공학적으로는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4번 문제. 고압가스 냉동기의 발생기는 흡수식 냉동 설비에 사용되는 발생기에 관계되는 설계 온도가 섭씨 몇 도를 넘는 열교환기를 규정되어 있는가? 그래서 200도를 넘는 것을 우리는 열교환기, 흡수식 냉동기라고 표현을 했다. 이건 레귤레이션 기준이에요. 그죠? 자, 25번. 물을 양정 20m, 유량 2큐빅미터 퍼 미니츠 분당 2큐빅미터 세제곱미터로 수송하고자 한다. 축동력이 12.7 psi, 12.7 마력으로 필요하는 원심 펌프의 효율은 약 얼마입니까? PS는 얼마입니까? 감마 Q H. 그죠? 이건 다 알죠, 여러분들? 이건 우리 뭐예요? 액비중이니까, 그죠? 물인 경우 천 쓰면 되고, Q는 뭡니까? 유량 세제곱미터 퍼 세컨드로 고쳐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H는 뭐예요? 양정, 그죠? 양정 줬잖아요. 얼마? 20m래요. 그럼 얼마입니까? 마력이니까 75 PS분의 이런데 이걸 분당 줬으니까 초로 고쳐야죠. 65 감마 1000 곱하기 유량 얼마입니까? 2. 이걸 6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초당으로 고치려니까 그 다음에 양정 20, 그 다음에 75 곱하기 60. 누가? 계산기가. 26번. 공기 액화 분리 장치. 왜 공기를 액화 분리십니까? 공기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얘를 만들려고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액화 분리시키면 뭐 때문에? 얘의 비등점 때문에. 액화를 하면은 얘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83도. 얘는 마이너스 196도. 누가 먼저 나와요? 얘가 먼저 나오고 더 냉각을 시키면 얘가 나온다. 그래서 상류탑에서 O2가 나오고 하류탑에서 N2가 나온다. 그런데 공기를 액화 분리시키는데 여기에 특히 아세틸렌이 혼입되어가면 폭발 우려가 있습니다. 가폭발할 때 이 안에 얘 때문에, 그죠? 자, 공기 중 아세틸렌 가스가 혼입되면 안 되는 이유는 산소의 순도가 져야 된다도 있을 뿐더러 특히 산소랑 만나면 가연성 분위기를 서컴스턴스를 만들죠. 그래서 액체 산소 내에서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죠? 동결을 일으켜서 막히는 거는 우리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냉각이 돼서 우리 드라이 아이스가 돼갖고 동결을 시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아세틸렌이 혼입되면 어떻게 되냐? 폭발을 일으킨다. 아세틸렌은 세 가지 폭발한다 그랬죠? 첫 번째 산화 폭발, 두 번째 EC하고 욕하면서 하는 분해 폭발, 세 번째 동은수은을 만나면 동아세틸라이드, 은아세틸라이드를 만드는 화학 폭발. 그래서 특히 유틸리티에 동이 안 들어가는 밸브라든가 특히 브루던 것이 함유계는 62% 미만의 소재를 사용하고
부르돈관식 압력계 부르돈관은 연강제 부르돈관을 사용을 한다. 27번 문제는 신축이음이네요. 신축이음은 우리가 모든 물질은 열이 가하면 늘어나고 익스텐션, 그 다음에 추워지면 차가워지면 수축이 되죠. 이렇게, 그죠? 배관을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배관을 이렇게 입상 배관을 했어요. 그리고 가지 배관을 이렇게 따서 들어갔어요. 이렇게. 얘는 이 방향으로 늘어나는 상관없는데 얘는 이 방향으로 늘어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만약에 늘어난다면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 결국은 이 부분이 파단이 되겠죠. 그래서 30m 이상의 배관마다 신축을 흡수하는 신축 이음 장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벨로우즈 주름 상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두 번째 스위블, 쓸데없이 엘보를 써서 꺾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비틀어지도록, 그죠? 세 번째 루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죠? 네 번째 콜드 스프링, 얘가 중요해요. 콜드 스프링. 늘어날 길이를 먼저 계산해 갖고 얼마 늘어나냐? L은 원래의 길이 L에다가 곱하기 알파 곱하기 델타 T. 원래의 길이에 각각의 금속마저가 가지고 있는 신축률이 있어요. 각각 이제 계산값이에요. 거기다가 온도차가 1도에다가 100도가 됐다. 그럼 델타 T는 100이잖아요. 온도차를 곱해주면 늘어날 길이가 나와요. 그거에 2분의 1을 짧게 재단해서 처음부터 짧게 배관을 하는 거예요. 걔를 콜드 스프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벨로우즈, 슬리브, 루프, 턱걸이는 없어요. 턱걸이는 이렇게 하는 게 턱걸이 임이에요. 근데 턱걸이가 아니고 콜드 스프링이다. 그 다음에 익스펜션 조인트, 그 신축 이음매가 있어요. 이렇게 된 파이프가 신축 익스펜션 조인트 하나 주세요. 이런 걸 팔아요. 얘가 슬라이딩 작업으로서 신축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신축 조인트를 사용한다든지 벨로우즈 루프, 그 다음에 슬리브 혹은 콜드 스프링이 신축 이음 장치이다. 시험에 잘 나와요. 실기 문제에서도 신축 이음 장치 4개를 쓰시오. 자, 28번. 냉간 가공의 영역 중에서 약 200에서 360도 섭씨에서 기적 성질인 인자 강도는 높아지나 잘 늘어지나 연신이 늘어나는 게 갑자기 감소해서 취성, 깨져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 뭐라 합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는 청열매짐이라고 얘기하고, 특히 동으로 된 소지에서 동합금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고, 적열매짐은 고온 1000도 정도에서 강제가 깨지는, 탄소강이 깨지는 성질을 나타납니다. 자, 29번. 원심 펌프는 송출 구경을 흡입 구경보다 작게 설치한다. 들어오는 구경은 거의 돼요. 그죠? 나가는 구경은 적게 하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흡입 구경보다, 흡입이 아니라 흡입이요. 흡입 구경보다 와류실을 크게 설치한다. 와류실은 볼텍스 플로우라고 얘기해서 우리 싱크대에다 물을 쏟으면 이렇게 막 돌아오면 쏟아지죠. 그거를 우리는 볼텍스 플로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크게 하면 안 되겠죠. 흡입구경보다 그게 더 크면. 그죠? 그래서 일반이 아니다. 회전차에서 빠른 속도로 송출되는 액체를 갑자기 넓은 와류실, 볼텍스 플로우실에 넣어두면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에너지 손실이 커서 펌프 효율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작게 하는 이유가. 대형 펌프 또는 고양정의 펌프에 적용시키는 그런 방법이다. 자, 1번. 흡입 구경보다 와류실을 크게 설치한다는 아니죠. 자, 토치가 나왔네요. 그래서 용접 장치에서 우리 용접하는 분들이 이렇게 손으로 잡고 오는 걸 토치라 그러고, 꼭 끝을 팁이라 그래요. 그래서 팁은 용접 모재의 두께나 혹은 그런 것들에서 장을 바꿔 끼워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프랑스식과 독일식이 있다. 그래서 프랑스식은 토치를 바꿔서 쓰는 방식이고, 독일식은 용기의 두께, 그 모재의 두께에 따라서 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렇게 가변압식 바꿔가면서 압력을 하는 걸 프랑스식, 또 독일식이 있고, 팁은 그 끝에 말이 그 구멍 나오는 그 구멍은 용접하는 판두에 따라서 바꿔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세틸렌 토치의 사용 압력은 0.2kg, 0.02 메가파스칼 이하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종기에서 조종해갖고 우리 보통 산소는 1kg, 아세틸렌은 0.2kg, 0.02메가파스칼 이하로 사용을 한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아세틸렌은 약해도 돼요. 압력이. 그죠? 아세틸렌은 충격 마찰에 의해서도 폭발하죠. 그 다음에 아세틸렌 가스는 연소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가연성 그 가스가 유출되는 유출 속도보다 연소 속도가 빠른 가스들은 역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화 방지기를 설치한다. 아세틸렌 용접 설비에는 역화 방지기를 설치한다. 자, 31번. 고압가스 용기 안전 밸브 중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퓨즈 메탈이 녹아서는 걸 가용 전식이다. 안전 밸브, 세이프티 밸브는 스프링식 가장 많이 써요. 스프링이 끝에 시트가 있어서 노즐을 막아주고 있어서 얘가 누르는 만큼 막고 있다. 얘가 너무 내부의 압력이 초고압력이 되면 그 초고압력을 스프링을 밀고 나가서 하는 이런 방식. 그죠? 이런 가운데에 스프링이 들어가 있고 누설이 되면 위로 나오죠. 만약에 누설된 가스가 이 주위에 바로 그 착지하게 되면 주위가 위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방출관을 설치해서 지상에서 5m, 탱크 정상부에서 2m 이상의 위치에다 방출관을 설치한다. 그게 방출관을 그래서 설치하는 겁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스프링식.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가용전식. 휴지블 메탈이라는 비스무스한 납 등 이렇게 융점이 한 100도가량 되는 특히 염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용기 밸브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놓고 납을 충전시켜 놓은 거예요.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여기가 녹아서 나가게 되는 그런 식이 휴지블 메탈 녹는 그런 거다. 가용전식. 답이 가용전식이죠. 세 번째 뭐 있습니까? 파열판식이 있어요. 랩 튜어 디스크라고 여기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반전식과 두 번째는 인장형. 이렇게 용기 어떤 부분에 이렇게 생긴 걸 하나 얇은 금속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팡 터지는 건데 그거보다 더 빨리 이렇게 돼 있어서 얘가 칼날 같은 게 돼 있어서 팡 터지게 돼. 반전형이다. 얘와 얘는 한 번 쓰고 교체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들은 아주 급격하게 내부에 초고압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요. 네 번째 중추식이라는 게 있어요. 무거운 추를 달아놔서 그 추만큼의 무게만큼 눌러주고 있어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안전밸브의 종류는 스프링식, 가용전식, 파열판식, 중추식이 있다. 얘는 기계식인데 잘 안 쓰는 방식이에요. 자, 여기서는 가용전식, 파열판식, 스프링식, 수동식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밸브 나오면 그냥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밸브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자, 32번. 정압기의 이상 감압. 정상적이 아닌 압력의 로스 혹은 다운되는 그런 헌팅되는 게 생긴다는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압기는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런 박스 안에 이게 GL, 그라운드 라인이고요. 전 후단에 차단 밸브를 설치할 것. 차단 장치나 차단 밸브예요. 그죠? 그 다음에 라인을, 두 개 라인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필터, 요게 정압기, 조종기, 레귤레이터. 똑같은 게 2열로 되어 있어요. 왜? 이상 감압을 대처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바이패스 방식으로 한다. 저압배관의 루프와 좋아요. 저압을 두 개 돌려고 2차 측 압력의 감시 장치. 여기가 1차측이고 여기가 2차입니다. 얘가 감압 장치니까. 그죠? 1차 측과 2차를 이렇게 뽑아다가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도록 되어 있어요. 두 개를. 이상압력 감지 설비. 그죠? 여기 또 압력계가 압력을 세팅시켜놓은 그 압력을 레인지를 넘어가거나 떨어지게 되면 그것을 이렇게 방제실로 연결돼서 삐 울리는 이상압력 통보 설비. 그죠? 이상압력 기록 설비. 자기압력 기록기. 요게 설치가 다 돼 있으면 정압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따로따로 하나를 조정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렬화시킨다. 정압기의 이계열화. 그죠? 전단에 뭘 답니까? 얘가 예민하기 때문에 필터, 불순물 제거 장치를 설치한다. 2차 측 압력의 감시 장치를 설치해서 바로 즉각 알 수 있도록.
그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필터는 이거는 정압기, 조종기의 그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다. 이렇게 설치하는 게 정압기다. 자, 33번. 도시가스의 저압 공급 방식. 도시가스의 공급 방식은 고압 방식, 중압 방식, 저압 공급 방식이 있습니다. 저압 공급 방식은 기지에서 가스 회사에서 이렇게 소비자에게 그냥 일반적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2.3kPa. 그죠? 쓰면 돼요. 근데 얘는 거리가 점점 멀어질수록 압력 손실이 심해요. 로스가 심해요. 그래서 관경을 큰 걸 설치해야 돼요. 압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기지에서 10km, 20km, 30km 떨어진 대규모 사용처에다 공급하기 위해서는 관을 너무나 큰 걸 써야 돼요. 그런 왜? 압력 손실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중압, 고압 공급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압력 손실을 거의 무수한 압력으로 가서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전기도 우리가 옛날에는 100V를 썼지 않습니까? 100V 쓰다가 220V를 승합한 이유가 전선에서의 로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안전에서 발전소에서 굉장히 높은 그 전류를 고압을 보내면 그걸 변전소에서 다운시키고 다시 우리 전신주 위에서 220V로 다운시켜서 각가정에 공급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원거리나 다량 사용업체에 공급할 때는 고압 공급 방식은 이제 기지까지 갈 때 해주는 거고요. 보통 중압으로 보내주면 압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경을 줄여도 되거든요. 그래서 중압 공급 방식을 사용한다. 저압 공급 방식은 소규모 근거리에 공급하는 그런 방식이다. 자, 1번. 틀린 것은 됐어요. 수유량의 변동과 거리에 무관하게, 거리하고 상관이 무지하게 있어요. 왜? 저압 공급 방식이니까 거리가 넓으면 관이 커져야 돼요. 점점. 자, 2번. 압송 비용이 저렴하거나 불필요하다. 따로 어떤 가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체 압력으로 보내줘요. 맞죠? 일반 수용가를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고 공급기통이 간단하므로 유지관리도 쉬워요. 하지만 중압, 고압 방식은 그 안에 지구정압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한 설비가 필요하다. 자, 34번. 액화 암모니아의 용기의 도색 색깔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자, 암, 백, 염, 갈, 탄, 청, 황, 기, 쥐. 늘 암모니아 백색, 염소 갈색, 탄산가스 청색, 아세틸렌 황색, 노란색, 기타가스 회색. 그죠? 자, 암모니아 백색. 그죠? 수소가 빠졌네. 수주, 수소, 주황. 그죠? 여기서 한 문제는 늘 나옵니다. 용기는 전문가들이 용기의 외면에 있는 색깔 가지고도 내부의 가스가 어떤 가스가 충전되어 있는지를 쉽게 알기 위해서 도색으로 구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 분량도 용기 분량에 포함된다. 자, 회색은 기타가스죠. 그래서 아르곤이나 프로판 가스는 회색을 칠해놓는다. 황색은 아세틸렌, 백색은 암모니아, 주황색 수소를 충전하는 가스에 표현되는 것이다. 자, 35번에 전기 방식 문제가 나왔나요? 전기 방식은 크게 희생양극법과 외부전원법, 그 다음에 배류법이 있다. 배류법은 선택배류법과 강제배류법이 있다. 이것도 이렇게 외워놓으면 이런 문제 그냥 안 풀어도 맞아요. 그죠? 자, 희생양극법이란 우리 갈바닉 그 전류가 이렇게 있어요. 맨 위에 PT가 있고 쭉 있어서 징크가 있고 이렇게. 그죠? 쭉 있어요. FE 이렇게 있고. 얘보다 저전위인 금속을 서킷을 회로를 만들어 놓으면 얘 대신 얘가 썩어요. 얘 대신 얘가 썩고 얘 대신 얘가 썩고. 그래서 철을 마그네슘이나 아연에다가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대신 부식이 돼서 희생시키는 부식법이라 그래서 얘를 희생양극법이라고 얘기한다. 얘는 간단해요. 배관을 할 때 그 배관에 그 설계되어 있는 설계값만큼의
마그네슘을 갖다 묻어놓고 선으로 연결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그 옆에 부분에 존재하는 다른 그 강제 소재의 그 가설제에도 방식을 오버를 시키는 그 과방식의 우려도 없고 아주 좋아요. 간단하고 싸고. 그런데 조그만 배관, 조그만 그 가설제에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커다란 탱크나 아주 오래가는 원거리 배관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렉티스파이어라는 이런 전류기를 설치해서 여기서 방식 전류를 넣어주는 방식이에요. 얘는 과방식의 우려도 있고 비싸요. 쟤는 20만 원, 얘는 30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배류법은 우리 요즘엔 다 철로가 옛날엔 뭐 석탄, 미카 20 같은 경우에 철로로 삑 하고 왔는데 지금은 다 우리 전기 철도죠. 전철이죠. 전철에 15V 막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는 위에 그 가드 위에 위로 루프를 통해서 보내고 있고요. 하나는 레일을 통해서 전류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일에 땅속으로 전류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절연을 잘 시켜놨어요. 유황을 집어넣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이 잊어버린 전류가 조금씩 스며들어요. 얘를 미주 전류라고 해요. 길이 잊어버린 전류. 이 미주 전류가 땅속으로 흘러가면요. 땅속에 있는 철구조물을 들어가는 데는 오히려 방식이 되네. 빠져나가는 데가 급격히 부족해요. 그래서 회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걔를 배류기라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배류기를 설치했는데 24시간 철로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12시, 1시 되면 철로가 끊어지죠. 전류 끊죠. 그럴 경우가 어떡하냐? 그때 위에다가 정류기를 설치해서 이땐 얘가 하도록 얘를 강제 배류기. 요게 없이 그냥 하는 방법을 선택 배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 풀 수 있어요, 이제. 이런 문제는 왼손으로 풀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자, 1번. 틀린 거 고르라 그랬어요. 전기 방식이란 강제 배관, 강제 설비 외면에 전류를 위입시켜서 양극 반응을 저지함으로써 배관의 전기적 부식을 방지하는 걸 우리는 전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방식 전류가 중요해요. 마이너스 850mV, 0.85 kV 이하로 한다. 이게 볼트로 돼 있어요. 0.85 kV 이하로 한다. 포화 황산 동국인 기준 전국을 쓴다. 그래서 우리 멀티 테스터라는 우리 전기 테스터기 아시죠? 그래서 싼 거는 10,000원짜리 테스터 있는데 10만 원 넘어가는 다목적 멀티 테스터가 있는 건 마이너스 쪽도 나와요. 그걸 갖고 한쪽은 관에서 올라온 전류를 대고 한쪽은 땅이 소일이에요. 흙이. 그래서 파이프 대 흙전이, 관 대 지전이, 파이프 대 지, 관 파이프 대 땅의 전위를 측정해서 마이너스 850mV 이하가 나와요. 근데 그게 묻어놓으면요, 희생양품은 한참 지나서 5년, 6년이 되면 마이너스 600, 마이너스 500이 돼요. 그땐 캐버리고 새로 심어야 된다. 교체해줘야죠, 전극은. 희생양분법이란 매설배관의 전위가 주위의 타금속 구조물의 전위보다 높은 장소의 매설배관과 주위 타금속 구조물을 전기적으로 접속시켜서 매설배관에 유입된 유출 전류를 전기 회로적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은 배류법이에요. 흘려보내는 법. 그죠? 그 다음에 타금속 구조물의 전위보다 높은 장소에 아닙니다. 매설 전위의 전위가 타금속 전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묻어주는 그 방식 전위는 가설제의 하부에 설치를 한다. 말이 틀려요. 외부 전원법이란 외부 직류 전원 장치의 양극을 매설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토양에 접속하고 음극은 매설 배관에 접속시켜서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 아니네요. 외부 직류 전원 장치. 네, 맞아요. 정기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0.85 kV인데 0.85 V로 돼 있어요. 이것도 아마 잘못 썼을 거고. 자, 1번 전기 방식이란 저지하는 배가 맞고요. 그죠? 틀린 것으로 골랐으니까 이것도 0.85 kV를 썼으면 맞는 거고요. 희생양극법이란 타고속에서 전기적으로 접속시켜서 얘가 틀렸네. 이 배리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시면 우리 전기 방식에 대한 것은 부식과 방식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특수강에다가 우리 수저를 이렇게 돌려서 보면요. 밥 먹다가 뒤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18-8 써 있어요. 어떤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자, 요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어떤 분이. 이건 욕 같은데요. 아마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봉급 안 올려준다고 욕을 써놓은 거 아닙니까? 어떤 학생들은. 공장 등록번호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고요.
얘는 크롬, 얘는 니켈의 함량을 말합니다. 특히 18-8인 금속을 우리는 오스트나이트계 스테인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초저온 용기의 재질로 쓰는 게 오스트나이트계인데 걔가 오스트나이트계. 크롬의 함량이 18이고 니켈의 함량이 8%. 그래서 우리 내식성, 내열성을 작용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크롬을 한다. 그다음에 내한성을 위해서는 니켈도 첨가한다. 그래서 크롬과 니켈이 18-8%인 금속을 우리는 오스트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37번에는 직경이 5m인 탱크와 7m인 탱크를 이만한 탱크를 두 개를 설치한대요. 그럼 이 간격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D1 플러스 D2 나누기 4해서 이게 1보다 크면 1값을, 그죠? 1보다 크면, 1보다 작으면, 그죠? 자, 5 플러스 7하니까 10이네요. 나누기 4하니까 3m 이상 유지하면 돼요. 그죠? 다 1, 2, 3. 자, 가정용 LP 가스 소비 시설이다. 자,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요. 또 LP 쪽은 또 도시가스나 딴 데 쪽은 잘 모르세요. 또 LP 쪽은 도시가스 쪽 잘 모르시고요. 그래서 LPG를 사용하는 시설은 가스통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밸브가 이렇게 있으면 조종기를 하나 달아요. 이렇게. 그래서 호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조종기 하나 달아 있어요. 이거를 단단 감압식이라고 그래요. 단단 감압식은 1차 압력이 여기 들어오는 압력이거든요. 0.7에서 15.6kg. 다시 메가파스칼로 쓰면 0.07에서 1.56 메가파스칼인 조종기를 우리는 단단 감압식 2차 압력은 280 프라마이나 50ml H2O인 조종기를 우리는 단단 하나 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영업직 같은 데 특히 공장이나 중국집은 주방장이 굉장히 불이 세야 좋아해요. 실장이라 그러죠. 이만한 바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하게 하면 비실비실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약하게 주는 R1을 써요. 그래서 여기서 직전에서 R2를 써요. 두 개를 썼을 때 2단 1차 조종기, 2단 2차 조종기라고 얘기해요. 얘는 1차 압력은 똑같죠. 들어오는 압력이니까 2차 압력은 다릅니다. 그죠? 하나 줄여줘서 하는 거니까 얘를 다단 감압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정집에서 쓰는 건 뭡니까? R1. R1이 2차 압력이 2.3에서 3.3kPa. 280 프라마이나 50이니까 2.3에서 280에서 330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 조종기를 단단 감압식 혹은 1단 감압식 저압 조종기라고 얘기를 한다. 너무 쉽죠? 자, 아까 방식이 나왔는데 이번에 또 39번 문제는 부식에 대한 문제가 나오네요. 부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부식이란 뭐냐? 어떤 물질들이 다 우리는 어디서 갖고 왔습니까? 우리 자연에서 철광석에서 특히 강재들은 꺼내다가 열을 막 가하고 두들기거나 눌러서 만들어놨어요. 아변을 시켜서. 그렇게 얘들은 성질이 많이 들어와요. 어떤 때 조건이 주어지면 산소가 들어간다든지 수분이 있으면 옛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걔가 부식입니다. 부식이란 옳지 않은 것을 그랬네요. 혐기성 세균, 우리 산소를 포함한 그런 세균들이 번식하는 토양 중에서 부식 속도는 매우 빠르다. 그죠? 그래서 깨끗하면 부식 잘 안 돼요. 더러운 곳에서 부식이 잘 된다. 어떤 식당 같은 데 가보면요. 식당 철거할 때 보면 그 밑에 시궁창 같은 거 막 그렇게 수채 구멍이라나요? 거기 보면 그쪽으로 통과하는 배관들은 팍싹 썩었어요. 혐기성 세균들이 많아서. 맞았죠? 전식 부식은 주로 전철에 기인한 미주전류에 의한 부식을 얘기한다. 아니에요. 그거는 마크로셀 부식이라 그래서 구간과 신관관의 접합, 토양에 대한 어떤 것 때문에 마크로셀 부식 전지작용이 생겨서 거예요. 그걸 몽땅 다 얘기하지 미주 전류에 의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3번 콘크리트와 흙이 접촉된 배관은 토양 중에서 부식을 일으킨다. 이것도 아니에요. 옳지 않은 것이네요. 콘크리트 안에서 부식을 일으켜요. 그래서 콘크리트를 벽을 관통을 해서 배관을 할 때는 벽하고 절연이 되게끔 슬립을 박아주죠. 이것도 특이입니다. 그죠? 자, 배관이 점토나 모래 중에서 배설된 경우에는 점토보다 모래 중의 관이 더 부식되는, 옳은 걸 찾는 건가 봐요. 점토가 더 많이 부식되는데. 그죠?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공기 액화 분리 장치 아까 했었죠. 왜? 질소와 액화산소를 꺼내기 위해서
옛날엔 산소를 다 전기분해해서 했는데 요즘엔 전기분해 전기세가 많이 비싸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 액화 분리기의 폭발 원인, 아까 그랬잖아요. 아세틸렌 가스가 혼입이 돼서. 자, 1번 장치 내에 여과기를 설치해서 폭발을 방지한다. 여과기도 맞는 말이죠. 근데 옳지 않은 것은 압축기의 윤활유에는 안전한 물을 사용한다. 아니죠. 광유를 사용해야죠. 우리 공기 압축 분리기, 산소 압축기는 물 또는 10% 이하의 묽은 그리세린스를 쓴다라고 해서 얘는 아니고요. 그죠? 3번 공기 취입구에서 아세틸렌이 들어가면 폭발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아세틸렌을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아주 신선한 곳에서 취입을 한다. 공기를. 4번 질화 화합물의 혼입으로 폭발이 발생한다. 질화 화합물은 아닙니다. 질소는 안정된 화합물이죠. 질화 화합물은 그래서 질소 화합물 전체를 NOx라고 얘기를 합니다. 3교시 가스 안전관리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안전관리 41번 첫 번째 문제죠. 소형 저장 탱크의 가스 방출구. 그래서 소형 저장 탱크는 3톤 이상인 액화가스는 저장 탱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장 탱크를 2.9톤이나 2.8톤을 만들어요. 그러면 규제가 완화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소형 저장 탱크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이하? 3톤 미만. 보통 2.9톤을 만듭니다. 소형 저장 탱크의 가스 방출구. 가스 방출구는 지상에서 5m, 탱크의 정상부에서 2m 이상의 높은 곳에 우리 아까 안전밸브에서 가스가 누출되면 그것을 확산을 시켜서 착지 농도, 땅에 떨어지는 농도가 폭발 한계 밑으로 낮추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가스의 방출구의 위치를 1번 건축물 계급으로부터 수평거리 0.5m 이상 유지하는 경우, 그래서 1m 이상 유지하는 경우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42번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경우 품질 검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산소, 수소, 아세틸렌 3개는 품질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언제? 하루에 한 번씩. 99.5% 아주 중요해요. 그죠? 98.5%, 98%. 그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산소, 수소, 아세틸렌 99.5%, 98.5%, 98%. 자, 산소, 아세틸렌의 수소를 제조하는 자는 일정한 순도 이상의 품질 유지를 위해서 언제? 하루 1회 이상 적절한 방법으로 품질 검사를 하여 그 순도가 산소의 경우는 99.5%, 100% 가까워지죠. 수소인 경우 98.5%, 아세틸렌의 경우 98% 이상이어야 된다. 순서가 바뀌었죠? 그렇게 외워두시면 요 문제 꼭 맞힐 수 있습니다. 자, 3번 아세틸렌의 품질 검사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까 언제 98% 이상인지 뭘로 발연 황산이라는 얘기는 갓대 되면 연기가 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리 암모니아, 동암모니아 시약으로 검사를 하고요. 하이드로설파이드는 우리 수소를 검사할 때 쓰는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발연 황산 시약으로 아세틸렌의 순도를 검사한다. 자, 저장 탱크에 의해서 액화 석유가스 사용 시설에서 배관의 이음부, 엘보나 배관을 또 프렌치라든가 이런 걸 이음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피복을 한 절연 조치를 한 전선, 안 한 게 아니라 한 전선과는 얼마를 떨어뜨려야 되는가라는 문제에서 10m 이상 떨어뜨리도록 법규에 정해져 있다. 자, 45번 고압가스 사용상 주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꼭 옳은 게 아니라 옳지 않은 게 나와요. 자, 1번 저장 탱크의 내부 압력이 외부 압력보다 낮아져요. 왜? 너무 많이 뽑았으니까. 우리 그런 거 해봤죠? 플래스로 되어 있는 용기 안에 쭉 빨다 보면 쭈그러지죠. 그죠? 그래서 부압이라 그래요. 마이너스 압력. 부압이 발생돼요. 탱크에서 너무 많이 뽑았으니까 얘가 쭈그러져요. 그래서 부압을 방지하기 좋지는 부압 경보 설비, 부압을 알 수 있는 압력계의 설치. 압력계가 보통 하나만 나오죠. 마이너스 쪽도 나오는 압력계, 부압 압력을 나타내는 압력계. 부압과 연동하는 이송장치, 균합관을 설치한다. 압력이 일정하게 탱크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부압을 방지한다.
그래서 부합이라는 얘기예요. 탱크 내부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보다 낮아지는 압력을 부합이라고 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야 된다. 파괴 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 차단 장치를 설치. 말도 안 돼요. 그죠? 긴급 차단 장치는 ASV는 우리 오토 세프티 밸브, 가스 누설 경보 차단 장치를 얘기하고요. 우리 제어부, 검지부, 차단부 되어 있는 거고 얘는 ESV예요. 긴급 차단 장치 5m 떨어진 곳에서 전동, 유압, 공압 등으로 재를 차단시키는 그런 것을 긴급 차단 장치 ESV라고 얘기해요. 걔는 아까 얘기했죠. 우리 1번 문제가 뭐였었습니까? 가스의 공급을 차단시키는 그런 소화를 뭐라 그런다 그랬습니까? 우리 제거 소화라고 얘기했죠. 제거를 하기 위해서 원료의 공급을 차단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긴급 차단장치. 부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숨이 브리드예요. 브리드 밸브를 설치한다. 우리 압력 얘는 압력, 이상 압력이 내부 압력보다 초과한 압력이 있을 때 빼오는 우리 안전변이고요. 균합관은 브리더 밸브는 만약에 내부의 압력이 외부로 떨어지면 이렇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압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브리더 밸브의 전단에는 역화 방지기를 설치한다. 그래서 브리더 밸브라는 걸 설치합니다. 긴급 차단 장치 틀렸습니다. 2번 가연성 가스를 압축하는 압축기와 오토크레이브 사이의 배관에 역화 방지기를 설치해야 된다. 맞고요. 밸브, 배관, 압력 게이지 등의 부착부로부터 누설 여부, 리케이지,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눗물, 검지기, 검지액 등으로 점검안부 작업을 시작한다고 아주 좋은 얘기죠. 각각의 독성에 적합한 방독 마스크, 가기시변 송기식 마스크나 공기 호흡기 및 보안경을 독성을 지구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안전장비를. 맞죠? 그죠? 그래서 1번이 아니다. 쟤는 긴급 차단 장치가 아니라 부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균합관을 설치한다든가 브리더 밸브를 설치한다든가 특히 브리더 밸브를 설치할 때는 브리더 밸브의 전단에 역화 방지 후레 어레스트를 설치한다. 자, 46번 이동식 부탄 연소기. 아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그 매장 같은 데 조그만 데 가면 부탄 가스 안에다 넣고 쓰잖아요. 그죠?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접합용기 폭발 사고의 예방 대책.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부탄으로 쓰는 썬버너 같은 것들이 폭발 방지 대책. 이 부탄 캔이라 그랬으니까요. 그죠? 납붙임 용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1번 이동식 부탄 연소기보다 큰 과대 불판을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요. 우리 설명서 보면 나와요. 불판을 이만한 걸 올려놓고 가스레인지 2개를 넣게 놔요. 썬버너를. 그죠? 그러면 열전도가 여기다 폭발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동용 부탄 연소기는 썬버너는 옥외에서 사용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보다 큰 불판을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열전도가 이렇게 컨덕션이 되니까. 그죠? 맞는 얘기죠? 접합 용기 내 가스를 다 사용한 후에 용기에 구멍을 내서 내부의 가스를 완전히 제거한 후 버려야지 그걸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린다든지 어떤 불기에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폭탄이 돼서 뻥 터집니다. 접합 용기는 스트림으로 가스를 다 사용한 후에는 그대로 재활용통에다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죠? 하지 않는다. 자, 3번은 이동식 부탄 연소기를 사용해서 음식물을 조리한 경우에는 여기서는 부탄 그 가스 난로가 아니라 우리 썬버너 얘기하는 거예요. 이동식 부탄 연소기의 용기 체결 홀더 밖으로 안 쓴 다음에 꺼내놓는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틀리면 절대로 재활용통에다 그냥 버리면 큰일 납니다. 요즘은 그런 것도 팔아요. 어디 가니까 부탄 용기 다 쓰고 구멍 뚫는 도구도 툴도 팔더라고요. 47번 독성가스의 처리 설비로서 이들 처리 능력이 15,000 큐빅미터 세제곱미터인 저장시설과 21m 이상 이격하지 않아도 되는 보호시설은 자 보호시설은 크게 이건 뭐 보지 않아도요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1종이 중요한데 1종은 뭐냐 1000명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200인 이상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인 이상의 아동복리시설, 장애자 복지시설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법에 지정된 문화재, 시장, 백화점, 학교, 공연장 이게 1종 보호시설입니다. 1000제곱미터 위안이 2종이고요. 그죠? 자, 여기서 보면 학교, 도서관 다 1종이죠. 수용 능력이 15인 이상인 아동복지시설.
20인 이상. 요게 아니다. 수용정원 200명 이상. 그죠? 그러니까 200명 이상 이거 포함되죠. 요게 20인 이상이다. 요렇게 알아들어요. 그걸 일종보호시설이라고 얘기해요. 시장백화점 1000제곱미터 200인 이상, 20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문화재보호법에 지정된 문화재를 일종보호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거리가 나오는데, (21m) 이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종 보호시설이 어떤 거냐? 학교, 도서관, 200명 이상의 그 건축물, 그 다음에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수용정원 20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을 우리는 일종 보호시설이라고 얘기한다. 자, 48번. 고압 호수를 제조하는 시설 설비가 아닌 것은, 그래서요. 고압 호수는 뭡니까? 우리 그 검은 호수 있죠. 그래서 충전할 때 쓰는 로리 호수 이런 것들을 다 고압 호수라고 얘기하는데, 공작 기계 접어주는 그런 기계 있어야 되고요. 절단 설비, 자르는 설비 있어야 되고요. 그죠? 동력용 조리 설비, 꾹 눌러서 찢는 프레스를 동력용 조리 설비고, 4번 용접 설비 필요 없습니다. 자, 49번.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의 운반 기준은 중요한 게 있어요. 방파판을 설치하고요. 로리탱크에는 출렁거리면 정전기가 뛰는데 출렁출렁하면서 생기는 걸 유동대전이라고 해요. 방지하기 위해서 방파판을, 벌집 모양의 방파판을 이렇게 설치한다. 이게 방파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범퍼와의 거리를 많이 떨어지면 좋겠죠? 뒤에 범퍼 차가 꽝 받아도 되니까. 40, 30, 20. 아무것도 없이 밸브가 여기 있는 경우에 40cm 떨어진 차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게 여기가 아닌 후부 취실식이 아니고 옆에 붙어 있으면 30cm. 그 다음에 박스 안에 들었을 경우, 경납상자 안에 밸브가 들었을 경우는 20cm를 떨어뜨린다. 어디 범퍼와 차의 후면과의 거리를 그만큼. 범퍼를 더 넓게 만들어요. 왜? 위험하지 않도록.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 나왔네요. 후부 취실식 2웨이 저장 탱크는 저장 탱크 후면과 범퍼와의 수평거리가 20cm 이상이 유지된다. 40, 30, 20. 20은 뭐예요? 조작 상자 안에 딱 들었을 경우, 박스 안에. 그죠? 밸브가. 틀렸죠? 자, 1번. 액화가스를 충전하는 탱크에는 내부에 방파판을 설치한다. 유동대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2번. 액화가스 중 가연성 가스, 독성 가스 또는 산소가 충전된 탱크에는 손상되지 아니하는 재료에 대한 액명제를 설치한다. 액명제가 뭐예요? 우리 그 기름 탱크 옛날에 보면 이렇게 탱크 안에 유리로 이렇게 비닐로 되어 있는 기름이 있는 만큼 나오는 게 있죠? 그게 액명제인데, 가스는 이런 액명제로 보면 터지잖아요. 그래서 큰 걸식의 액명제로 유리가 아주 견고한 유리로 이런 식으로 하나가 망가져도 여기가 망가지도록 이런 보호 조치를 한 액명제를 설치한다. 자, 후부 취출식. 뒤로 꺼내지 않는, 뒤로 꺼내는 밸브 외에 저장 탱크는 20cm다. 아니죠? 30cm. 40, 30, 20. 20은 여기 박스 안에 견고하게 들었을 경우, 밸브가. 2개 이상의 탱크를 동일한 탱크에 고정해 운반하는 경우에 탱크마다 밸브에 주밸브를 설치한다. 맞는 얘기죠. 그죠? 틀린 건 누굽니까? 30이다. 요거 알아두세요. 시험 꼭 나옵니다. 자, 50번. 공기의 조성 중에서 질소, 산소, 아르곤, 탄산가스 이외에 비활성 기체의 공기량, 희가스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네온이 가장 많아요. 특히 크립톤 같은 경우는 적죠. 그래서 영화에서 크립톤 별나라에 가서 갖고 오고 막 그러잖아요. 누가? 슈퍼맨이. 자, 51번. 가스레인지를 점화시키기 위해서 점화 동작을 했으나 점화 실패가 됐대. 따끈따끈 안 들어오죠. 왜? 점화시기가 가스 나오는 그 파이로트 램프에서 나오는 거하고 점화시기하고 안 맞아서 그렇다든지, 혹은 이물질이 껴갖고 스타터가 다른 데도 갔다든지 그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가번. 가스 용기 밸브 및 중간 밸브가 완전히 열렸는지 다시 확인하고 한다. 그죠? 잠그고 떨 수도 있잖아요. 두 번째, 버너 캡 및 버너 바디를 바르게 조립한다. 버너가 우리가 바디가 있고 위가 떨어졌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붙어있는 것도 있고, 그게 제대로 붙었는지 보고요. 3번, 창문을 열어서 확인시킨 다음 다시 점화 동작을 한다. 이건 아니죠. 이거는 점화가 아니고, 처음에 가스레인지는 개방형과 밀폐형, 반밀폐형이 있어요. 특히 연통이 없는 걸 개방형이라고 해요. 소규모. 우리 9,000kcal 이하의 작은 소규모 연소기를 얘기하는데, 얘는 굴뚝이 없어요. 주위에서 연소가스를 먹어서 주위에다 뱉어요. 그래서 얘는
누설이나 혹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커다란 우리 보일러 같은 그런 고가의 장비들은 내부에 잔가스가 미연소 가스가 남아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동하기 전에 팬을 돌려서 안에 있는 내부 가스를 빼버리고 점화가 먼저 되고 가스가 나중에 들어옵니다. 그죠? 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도 처음에 일어나면 기지 켜고 창문 좀 열고 한참 이따 좀 보고 그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이 점화하다가 창문 열고 다시 점화하는 거 아니죠. 그죠? 점화 플러그의 주위를 깨끗이 닦아줍니다. 그래서 우리 헤드가 이렇게 있고요. 염공이 이렇게 있어요. 불 나오는 구멍이. 그리고 파이로트 램프가 탁탁 튀어주는데 여기 이물질이 낀다든지 흑연 우리 숯 묻으면 얘에서 일로 안 가고 이래서 이리 뜬다지 이리 돼요. 그래서 점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점화 플러그 주위를 깨끗이 닦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조금 당연한 건데 얘는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기 이전에 키든 안 키든 전에 한번 환기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작동을 시킨다. 그 다음에 또 아주 또 애매한 문제가 가스 냄새가 나요. 그럼 팬부터 터덕 키면 거기서 또 점화가 돼서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도 창문을 연다든지 해야지 어떤 전기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을 작동시키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자, 52번에 고압가스 충전 용기의 운반 기준 중 운반 책임자 동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방유뚝 설치 대상이랑 운반 책임자 동승은 압축가스, 액화가스 해서 1톤, 3톤, 6톤입니다. 1톤, 3톤, 6톤. 자, 어떤 게일까요? 독성이 6톤, 가연성이 산소, 액화가스. 그죠? 그 다음에 재밌는 거 압축가스는 100, 300, 600 제곱미터. 그죠? 외우기 쉽죠? 방유뚝하고 이거는 외워두는 겁니다. 그죠? 시험에 늘 한 문제씩 나옵니다. 136인데 뭐 여기 136이요. 그죠? 가연성 압축가스 얼마나 그랬어요? 300이라 그랬어요. 그죠? 300 넘으니까 얘는 있어야 돼요. 독성가스 얼마예요? 90이에요. 100인데. 그죠? 얘는 없어도 돼요. 조연성가스 얼마예요? 6,500kg, 6.5톤이네. 넘어갔네요. 조연성 산소의 개념. 그죠? 당연히. 넘어가니까. 6,500이 안 되잖아. 넘잖아요. 넘어가니까 있어야죠. 독성 액화가스 1.2톤, 1톤 이상이니까 있어야죠. 그래서 요겁니다. 136. 독성 1톤, 가연성 3톤, 산소 조연성 6톤. 압축가스는 100, 300, 600. 외우세요. 한 문제 맞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저하고 60번 공부하면서 하루에 2문제씩 이거 나옵니다 하면 몇 문제예요 벌써? 100문제 나올 건데. 그죠? 그럼 벌써 시험 시간 전에 나와도 여러분들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136, 136이다. 53번 특정 고압가스 사용시설 대상. 특정 고압가스는 아까 일종 보호시설을 쓴다든지 특정 고압가스는 산소수 아까 우리 용기 도색을 하는 그런 가스들이 특정 고압가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산소의 저장 설비 주위 20m 이내는 화기 취급하지 않을 것. 누가 이거 동그라미 미리 쳐놨네요. 전 문제. 사용시설은 작동 설비를 작동 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 말도 안 돼요. 그죠? 액화가스 저장력이 300kg 이상인 경우는 안전벨트 설치합니다. 맞습니다. 액화가스 저장량이 10kg 이상인 용기 부연실은 방어벽 그럴 거 아니에요. 10kg 아니에요. 300kg. 그죠? 50kg 6개. 5개까지는 괜찮다 이거예요. 54번 특정 고압가스 사용시설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이것도 누가 또 동그라미 쳐놨네. 아닌데. 이게 또 틀렸다 그랬나 봐요. 그러네요. 상용 압력의 1.5배 이상에서 설비는. 그죠? 2.5배. 그게 틀렸네요. 그래서 미리 표현했네요. 자, 1번. 산소의 저장 설비 주위 8m 이내에는 화기를 취급하지 않는다. 위에거리 8m 둔다. 2번은 틀린 거고요. 3번. 독성가스 감압 설비와 당해 반응 설비 간의 배관에는 역류 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4번. 액화가스 저장량이 100kg 이상인 용기 보관실에는 방호벽을 설치한다. 아닌데요. 그죠? 얼마예요? 300kg 이상. 이것도 틀렸어요. 여기는 뭐가 잘못 썼나 봐요. 그죠? 뭐가 잘못 썼나. 그래서 300kg 얘는 얼마? 1.5배 이상 압력에서 합격 것을 사용한다.
자, 55번. 액화가스 저장 탱크 중 방류뚝을, 여기서 또 누가 닥쳐요.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되겠어요. 방류뚝 설치 대상. 얘도, 5톤, 500톤, 1000톤. 5톤 독성이죠. 500톤, 1000톤. 조연성. 그죠? 방류뚝 설치 대상. 독성의 경우 5톤. 맞네요. 저장 능력 800톤인 산소. 만약에 1000톤이 틀렸어요. 저장 능력 500톤 수소. 가연성. 이거는 딱 500톤이네요. 그죠? 저장 능력 900톤인 프로판가스. 가연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여야 되는 것은 어떤 겁니까? 5톤 이상인 저장 탱크. 56번. 고압가스 저장 설비에 설치하는 ESB, 긴급 차단 장치에 대한 설명. 1번. 틀린 것은 그래서 1번. 저장 설비의 내부에 설치하여도 된다. 내부에 설치해서는 안 되죠. 조작 버튼은 저장 설비에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5m 이내에 설치한다. 5m 떨어진 곳에. 동력원은 애갑, 기압, 전기 또는 스프링식으로 작동시킨다. 간단하고 확실하고 신속히 차단시키는 그런 구조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작 버튼은 5m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57번. 일일 처리 능력이 6만 세제곱미터인 가연성 가스의 저온 저장 탱크와 제2종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는 얼마인가. 그래서 요거는 안전거리 만드는 식을 표로 하나 만들어서 드려서 그거를 하나씩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58번. 독성가스 누출을 대비하기 위해서 충전설비에 재설비를 설치한다. 재설비를 설치 않아도 되는 독성가스는 독성가스인데 약한 건 어떤 거냐 그러죠. 아황산가스, 암모니아, 염소, 사염화탄소, CCl4. 소화기 약재로 사용하는 거죠. 얘는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염소는 한 마리 1ppm입니다. 아주 위험하죠. 암모니아 25ppm. 사염화탄소는 우리 그 소화기 약재로 사용하는 CCl4이다. 그 다음에 사염화탄소는 우리 산소는 유지류를 만나면 발화하죠. 그래서 유지류를 만났을 때 발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비에 유지가 묻었을 때 닦아주는 게 바로 사염화탄소 CCl4이다. 알아두세요. 자, 59번. 공기 액화분리기가 꼭 나와요. 세뇌 문제 시. 왜? 폭발 때문에. 그래서 아세틸렌 혼입 방지되는 신선한 곳에서 취입을 한다. 그 공기를 끓여드린다. 이산화탄소와 수분을 제거해요. 왜? 쟤는 드라이 아이스가 돼갖고 배관을 폐소시켜요. 그래서 하는 거고요. 액체 공기 중에 오존의 흡입. 오존은 폭발성 물질이죠. 공기 취입구에서 아세틸렌 혼입. 그죠? 윤활유 분해에 따른 탄화수소의 생성되는데 이산화탄소와 수분을 제기하는 것은 동기열에 대해서 그 얼음 덩어리가 배관을 폐쇄시키기 때문에 하는 거다. 자, 60번. 액화 석유가스 판매 사업소의 용기 보관실이 어떻게 되느냐? 용기는 두 개까지만 쌓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고에 막 3개씩 4개씩 쌓죠? 절대로 안 돼도. 1번. 3단 이상 쌓죠. 2개까지만 하도록. 용기, 오토바이에는 1개만 세워서 싣고 다니도록 되어 있고요. 20kg. 용기 보관실 주위에 2m 이내는 인화성 및 가연성 물질을 두지 말고요. 용기 보관실 내에는 사용하는 손전등은 방폭형 손전등일 것. 일반 손전등 5,000원, 방폭형 12만 원. 용기 보관실 내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위에도 두지 말 것. 팬티, 양말 뻗어서 걸어놓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죠. 가연 물질 두지 않을 것.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가스산업 그 기사 마치고요. 안전관리 마치고 4교시 가스 계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문제. 표준 전구의 필라멘트 휘도와 복사에너지 우리 광을 분산시켰을 때 스펙트럼을 만들었을 때 거기서 그 광선이 꺾어지는 정도를 우리 휘도라고 얘기하죠. 복사에너지의 휘도를 비교해서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를 뭐라 그럽니까? 복사는 아니죠. 색 온도계 아니고 더미스터는 온도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광고 온도계를 말한다. 62번. 일산화탄소 검지 시 흑색으로 까맣게 보내요. 누가 그래요? 그래서 얘를 하리슨 CC약 KA 전문지 연당지 파라듬지가 있다. 그래서 어떤 겁니까? 얘는 일산화탄소를 하는 게 누구다? 염화 파라듬지가 얘가
흑색 반응을 나타낸다. 63번 가스의 분석법 중 흡수 분석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햄펠법, 오르자트법, 특히 오르자트법이 많이 되죠. 흡수해서 우리 전개제 캐리어 가스를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오르자트법이고 계기엘법인데 산화구리법은 아니다. 64번 정밀도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정밀도는 정확하고도랑 좀 다른 얘기인데 산도, 우리 시험을 여러 개 했을 때 산도가 이렇게 되면 분산되어 있는 거죠. 이건 정확하지 않은 거죠. 정밀도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산포도가 적은 측정은 정밀도가 높다라는 그런 얘기다. 산포라고 해요. 하나하나 시험치를 이렇게 그래프에 나타냈을 때 이게 퍼져 있으면 정밀도가 낮은 거고요. 산포도가 적어야 정밀도가 높은 거다.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여러 가지 들쑥날쑥한 거죠. 그죠? 가연성 가스 검출기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가연성 가스는 대표적으로 열선형과 그다음에 광조사형, 안전등형을 쓰는데 간섭형하고 그다음에 광조사형은 안 씁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우리 그 레이저 검출기가 있는데 걔는 레이저로 우리 그 가연성 가스의 굴절율을 계산하는 그런 방법들이고, 걔는 원격으로 30m에서도 가스 누출, 특히 메탄을 상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등형은 뭐냐면 우리 그 옛날 무식한 탄광에 메탄 가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등을 켜갖고 갖고 들어가서 촛불이 흔들리면 가연성 가스가 있는 거고, 꽝 터지면 더 많이 있는 거고, 안 흔들리면 없는 게 잘 사용하지 않는 거죠. 요즘 기계 얼마나 잘 나왔는데. 그게 안전등형이다. 열선형은 브릿지라 그래서 브릿지를 형성해서 브릿지에 가연성 가스일 때 통하는 전기의 저항을 측정하는 그런 거고요. 자, 액면계가 있어요. 구비 조건도 틀린 것은. 액면계라든가 어떤 게이지는요, 기계는 다 기적 강도가 뛰어나야 되고요. 내식성 썩지 않아야 되고요. 녹이 잘 안 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정도가 높아야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경제적이 되고, 너무 좋은데 값이 1억이에요. 그럼 못 사죠. 자, 액면계 구비 조건, 내식성이 있을 것, 녹이 안 날 것, 고온 고압에 견딜 것, 그죠? 특히 우리 고압가스에 사용되는 액면계는 유리를 했을 경우 터지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런 보호하는 여러 가지 조치가 되는 액면계. 구조가 간단해야 돼요. 구조가 복잡하더라도 조작은 용이할 것. 구조가 간단해서 교체도 쉬워야 되고. 지시나 기록, 원격 측정이 가능하면 아주 좋죠. 그래서 원격으로 리모트 컨트롤링, 리모트 미터링 할 수 있는 기기래야 우리 그 원방 시스템에서 지금 그 상태 포지션을 파악할 수 있다. 67번에 어느 가정에 설치된 가스미터의 기차를 검사하기 위해서 계량기의 지시량을 보니까 100이었다. 원래 기준기로 측정하니까 95였다. 기준기. 퍼센트니까. 그죠? 얼마야? 기준기가 95. 100 마이너스 95 곱하기 100. 95분의 5니까 5%가 약간 안 되네요. 그죠? 0.05. 그죠? 여기 5잖아요. 그러니까 100분의 1인데 100이 또 있으니까. 그죠? 0.05. 맞나요? 계산해봐야 되겠네. 그죠? 95분의 100 마이너스 5 곱하기 100 하니까 얘는 없다고 치고 여기가 5네요. 95네요. 그죠? 이게 5가 되는 거네요. 깜짝 놀랐네. 5. 그럼 얘하고 그냥 여기 100이라고 치면 5네요. 그죠? 4점 몇이 나오겠네. 그러니까 답은 5밖에 없으니까 5다. 이런 건 보고도 안 한 거예요. 계산 안 하고. 그죠? 틀리면 어떻게 해요? 틀리면 할 수 없죠. 그래서 계산기는 늘 쓰는 겁니다. 자, 여기다 누가 또 동그라미 쳤네. 68번 루트 가스메타. 루트 가스메타는 조그만 우리 막시 가스메타의 단점은 요만한 가정용 가스메타 있죠. 여기 4세제곱미터 시간당 이런 건데 이게 영업용으로 학교 같은 데 큰 그런 다량 사용처 가면 이만해요. 막 가스메타. 그래서 설치 공간이 커요. 가스메타는. 그런데 비해서 루트 가스메타는 기어식이에요. 오버루트. 그래가지고 그 기어가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 소형이며 그다음에 중압, 고압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설치 면적이 적고요. 전단에는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불순물 제거 장치, 필터나 스트레이너를 설치한다. 자, 1번 설치 공간이 적다. 맞고요. 대유량의 가스 측정이 가능하고요. 중압가스의 계량이 가능하다. 스트레이 설치가 필요 있다. 얘는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먼지가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불순물 제거 장치, 스트레이너, 필터를 설치한다. 자, 69번. 국제 단위계, SI 단위계에서 압력은 뭘 씁니까? 101325 파스칼. 뭐가? 1기압은. 이걸 쓰자, 이거. 우리 공학 단위는 내거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 썼잖아요. 1.00332. 그죠? 이게 국제 단위로 쓴다, 이거. 그래서 한 7년 전인가 바꿨어요, 파스칼로. 그럼 킬로파스칼은요, 1000 나누니까 101.325 킬로파스칼. 메가파스칼은요, 100만으로 나누면 되죠, 메가니까. 그죠? 네, 그게 국제 단위. 바 킬로그램 중 퍼 제곱센티미터 ATM 파스칼이 있는데 ATM이나 ATM 뭐 학교에서 쓰는 학술 단위고요. 이거 뭐 공학 단위고, 그죠? 국제 단위 SI 단위는 스탠다드 인터내셔널은 파스칼이다. 101.325 킬로파스칼, 그죠? 그래서 메가파스칼, 킬로파스칼을 쓴다. 그래서 아주 또 쉬워요. 10kg는 1메가파스칼이다. 이건 거의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요. 100kg는 10메가파스칼. 그래서 우리가 15.6kg 퍼 제곱센티미터였었는데 프로판가스의 최고 용기에서의 온도에 따라 최고압이 얘는 얼마? 1.56 메가파스칼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비변하면서 사용을 합니다. 파스칼 쓴다. 10132호 파스칼이다. 자, 70번 가스 분석계 중 화학 반응 태워서 하는 게 아닌 측정 방법은 연소열법, 태우는 거죠. 열전도도법, 적외선 흡수법, 가시광선, 분광 광도법. 이거 복잡하네요. 저거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자, 오리피스 유량계의 측정 원리로서 옳은 것은 그래서요. 오리피스는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베르누이 게이션. 그래서 압력과 볼륨의 관계는 위치 에너지고요. 늘 일정하다. 베르누이 게이션이죠. 그래서 베르누이가 주장한 거 가지고 쓴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긴 거에서의 유량과 압력과 이제 이렇게 눈하고 쓸 때 베르누이 게이션과 오리피스 유량계이다. 하겐 포화제의 원리는 뭡니까? 차압 계산식 하는 거죠. 그래서 관경 압력 손실을 하는 겁니다. 자, 72번. 다음과 같은 C차 액주계의 높이가 H가 60mm이고 유속이 60mm일 때 유속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비중 감마와 감마 다시는 1과 13.6. 13.6 누구예요? 얘는 수은이구나. 속도 계수는 1, 중력 가속도는 9.8m/s의 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얼마로 계산을 하느냐. C차 액주계의 속도 벨로시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C, 계수 1이라 그랬어요. 그죠? 곱하기 루트 9.8 2GH 곱하기 감마분의 감마 마이너스 감마 M. 그죠? C는 얼마 했습니까? 계수. 속도 계수는 1이라 했으니까 그냥 안 집어넣으면 돼요. 2 곱하기 G 9.8 곱하기 H는 얼마예요? H 60. 60이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감마분의 감마 마이너스 6 하니까 1000분의 1이니까 그죠? 1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 복잡. 이렇게 계산을 한다. 자, 73번. 일반적인 계측기의 구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계측기의 가장 일반적인 구성은 검출해서 전달하고 수신하고 세 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호상부는 없다.
보상부는 피드백 시키는 거죠. 그래서 검출부, 전달부, 수신부로 구성되어 있다. 74번 건습구 습도계에서 습도를 정확하게 하려면 통풍 속도가 얼마일 때가 가장 중요한가. 그래서 통풍 속도는 약 3에서 5m/s일 때가 가장 적답하다. 75번에 차압식 유량계의 교축기구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차압식 유량계는 OP벤이라고 외워두세요. OP벤 플로우 노즐 압력 손실이 가장 이렇게 크다. OP벤. 그래서 오리피스, 플로우, 벤출이 세 가지가 차압식 유량계이다. 피스톤식은 없다. 압력 손실은 이렇게 크다. 자, 76번 다이얼 게이지는 다음 중 어느 측정 방법에 속하는가? 다이얼 게이지는 게이지를 갖다 대면 다이얼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떤 시계같이 우리 아날로그 시계같이 눈금을 그려놓고 어느 정도 도달하면 거기에 되도록 하는 그런 식을 우리는 비교 측정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7번에 막식 가스메탄은 뭐라 그랬습니까? 막식 가스메탄은 습식 가스메타가 있고 건식이 있는데 건식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막식이에요. 그 다음에 루트식이 있고요. 그죠? 습식은 얘는 표준 가스메타예요. 네 개로 된 바가지가 물을 담았는데 물을 퍼올리면서 측정하는 가스메타기가 맞는지 보는 그런 겁니다. 건식은 막식과 루트식이 있는데 막식을 우리는 글로벌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터빈식은 고압식, 그 다음에 루트식도 중고압식, 오리피스식도 얘는 차압식 유량계이다. 그죠? 막식 가스면은 글로벌식이다. 자, 78번. 다음 그림은 불꽃 이온화 검출기, 프레임 이오나이즈 디텍터라는 FID 검출기. 되게 비싸요. 한 2천만 원 가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4번 부분이. 4번 부분을 시료를 넣어서 치료를 시켜주는 얘는 지시 부분이죠. 그래서 수소를 연소시키는 부분이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저 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러니까 가열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열시켜서 나오는 그 수소 이온을 가지고 그 내부에 존재하는 불꽃이 가스를 가연성 가스를 측정하는 건데 여러분들 차가 보면 쓸데없이 차가 그 페트롤카라 그래서 이렇게 쭉 끌고 다니는 차가 있어요. 그 땅을 다니면서 그래서 땅 지표면에 지중으로부터 누설된 가스의 유물을 찾아내는 그런 가스가 바로 FID 수소 이온화 검출기 가스 방식이다. 자, 79번 공정 제어에서 비례 미분의 제어 동작에 사용되는 주요 목적은 그래서 비례 미분 적분인데 다 붙을 때마다 좋은 거예요. 그죠? 안정성, 이득, 소공성, 정상, 특성이겠죠. 자, 80번 다음에 말하는 액주식. 80번이 마지막 문제인가요? 압력계는 뭐입니까? 그래서 액주기 압력계는 경사관식, 단관식, 링 밸런스식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특히 0.01%인 정도는 경사관식 압력계이다. 즉 정도가 아주 정확한 거죠. 그래서 경사가 되어 있는 그 액의 미압계로 사용되고 특히 1000mm 미만의 압력을 측정하는 걸 우리는 미압계, 미세한 압력계인데 그 중에서도 경사관식 압력계가 가장 그 정도가 높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84년도 4회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열심히 해서 풀어보고 꼭 다시 복습해야죠. 그래서 합격을 모두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